항상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나이가 좀 제일 수술하시는 연령대에서는 가장 어리니까 보호자분들이 항상 같이 오시고, 요즘에는 확실히 보호자분들이랑 더 많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시력교정 수술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당연합니다. 잘 모르시는 입장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시고, 근데 이제 부작용 때문에 수술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이제 수술을 해온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 심각한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걸로 오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골절 수술하고 각막 깎는 수술들, 스마일 프로, 스마일 라섹, 그리고 이제 렌즈 삽입술 수술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의학이라는 게 또 모든 일이 100%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한테도 정말로 이제 그런 걱정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은 부작용이라고 하면 건조증이랑 귓반증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수험생들처럼 젊으신 분들 진짜로 그런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고요.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수술이라는 것도 엄청 큰 스트레스긴 한데, 정말로 이제 모든 기능이 100%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하면 각막 골절 수술에서 원추각막이라고 하는 건데, 원추각막은 통계를 보면 한 2-3천 명에 한 명꼴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원추각막이 생길 확률이 높은 각막 상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모든 안과에서 수십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각막 모양 검사입니다. 정확히는 각막 지용도 검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토포라고도 하고 토포그래피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원추각막 생길 확률이 있는 눈이니까 그거를 이제 걸러내는 거고, 당연히 이제 거기서 좀 높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렌즈 삽입술로 가는 거고, 이제 렌즈 삽입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렌즈 삽입술이 스마일 프로나 스마일 라섹에 비해서는 좀 부작용이 좀 더 심각한 걸로 나오죠. 녹내장, 백내장, 각막 내피세포 줄어드는 거.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기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희가 부작용이 엄청 심하거나 이런 수술들은 저희가 못합니다.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단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안정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셔야 된다. 요즘에는 제가 하도 강조를 많이 했더니 그래도 요즘 환자분들이 잘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오고 병을 키워서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정기검진만 잘 지켜주시면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엄청 큰 부작용이 오는 경우가 드물다. 근데 정말로 너무나 부작용 싫다, 두렵다, 그럼 뭐 수술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택하는 수술이니까 질환의 치료가 아니라 안경 렌즈 벗는 수술이지 어떤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무섭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다시 댓글끼리 오늘 좀 약간 살짝은 오해가 좀 있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오늘도 이제 수험생이신 분이 왔고, 가족분을 제가 수술을 하고 당연히 이제 소개로 오셨거든요. 수술 결과가 좋으니까 감사하게도 계속 믿고 찾아주셨는데, 대부분 렌즈 삽입술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10개부터 가까이 되는 초고도 근시에다가 각막도 얇으니까 당연히 렌즈 삽입술을 대부분 받으셨는데, 이분도 눈이 너무 나쁘고 각막도 두께도 얇고 해서 당연히 또 렌즈 삽입술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자분께서 뭐라 하시는 건 아니고, 원장님은 렌즈 삽입술만 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뭐 라섹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라섹은 거의 안 하고 렌즈 삽입술 말씀만 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간혹 진짜로 보호자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해야 되는 당연한 케이스인데, 렌즈 삽입술이 어쨌든 너무 고가잖아요. 적어도 400 중후반부터 거의 600 뭐 이 정도까지도 하니까. 그래서 라섹이랑 비교하면 거의 3배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고가이고 금액적인 것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쉽지 않은 건 맞는데 더 많이 남으니까 렌즈 삽입술을 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모든 안과가 다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수술별로 남는 이익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절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라섹만 하는 게 실질적인 이윤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진짜 라섹만 진행해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진짜 환자 눈을 위해서도 그렇고, 물론 저도 이제 라섹을 하는 경우 당연히 있는데 지금 이제 추세는 고도근시에서는 설령 각막 두께가 두꺼워도 렌즈 삽입술 쪽으로 많이 연구합니다.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안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고도근시에서는 눈이 다시 날빠질 확률이 많을 뿐더러 설령 우리가 잔여 각막 두께 기준으로 하는 300 후반이나 400을 남겨놨어도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추가각막도 생길 확률도 어쨌든 리스크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이제 렌즈 삽입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진짜로 제가 무슨 돈을 더 벌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물론 제가 라섹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너무 아팠고, 제가 옛날에 라섹을 받았는데 건조증도 심하고 막 이런 측면 때문에 저의 선호도인 건 맞는데 350 이하로 남기면서 막 라섹을 하고 이거는 진짜로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정말로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시라고 감히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결론은 고도근시에서는 너무 각막을 적게 남기면서 무리하게 각막을 깎는 수술, 라섹 이걸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수술 가격 때문에 렌즈 삽입술을 더 권유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수술 자체는 진짜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협조만 잘 해주시면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진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